강력한 수준의 출력을 갖고 있는 폴스타2의 단일 모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폴스타의 성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벤트의 간단한 타임테이블을 먼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폴스타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패널 분들을 모시고 폴스타가 이야기하는 퍼포먼스란 과연 어떤 것인지 또 대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시는 것처럼 올린즈 서스펜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까지 확인하셨다면 저를 포함한 또 전문 인스트럭터와 함께 폴스타2를 직접 운전하셔서 시승 코스를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폴스타 에디셔널즈를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폴스타의 헤리티지부터 또 폴스타가 앞으로 선보일 미래의 비전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폴스타 코리아의 홍보 담당 김세배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스타 코리아에서 홍보 담당하고 있는 김세배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화창한 주말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항상 되게 날카롭고 까칠하게 저를 바라보는 기자님들을 상대하다가 오늘 이렇게 폴스타를 사랑하시는 고객분들 앞에 서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눈빛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으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폴스타2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브랜드의 퍼포먼스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오렌지 컬러의 그 단어 3개만 오늘 기억해 가시면 성공입니다. 이 문구는 폴스타의 홈페이지, 미디어 홈페이지, 보도자료, 모든 기사에서 저희가 가장 앞단에 말씀드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스웨덴 브랜드, 전기차 전문 브랜드, 그리고 퍼포먼스 브랜드. 근데 여기서 스웨덴과 전기차 전문 브랜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퍼포먼스 브랜드에 대해서는 맞나?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 퍼포먼스 브랜드가 맞구나, 이런 얘기, 이런 확신만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다면 이벤트를 준비한 저희 모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1966년에 볼보 자동차를 구입해서 본인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튜닝해서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 것이 폴스타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공도에 다니는 차는 아니고 레이싱 대회에 적합하게 된 튜닝된 모델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모델들로 스웨덴의 레이싱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다 보니까 볼보 자동차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네들 우리 공식적인 퍼포먼스 파트너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제안을 하게 되고 2009년도에 볼보 자동차의 오피셜 퍼포먼스 파트너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일반 볼보 모델에 폴스타 엔지니어드 튜닝 기술이 된 XC60나 S60 같은 그런 일부 파생 모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5년도에는 볼보 자동차가 아예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나 BMW의 M 같은 고성능 퍼포먼스 디비전을 볼보 자동차도 이때부터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안전하기만 한 볼보가 아니구나, 볼보도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갖출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때부터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에 V60, S60 폴스타는 있습니다. 근데 인수한 지 불과 2년 만에 저희 CEO인 그리고 당시 볼보 자동차의 디자인 총괄이었던 토마스 잉헤나트께서 폴스타 1과 함께 브랜드를 독립시켜버립니다. 아마 디자이너 토르 해머를 디자인한 걸로 유명한 이 토마스 잉헤나트께서 왜 인수한 지 2년밖에 안 된 폴스타를 다시 독립시키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퍼포먼스입니다. 당시 2017년도
1월에 볼보 자동차가 비전 2020을 발표해요. 우리의 새로운 차로 사망사고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제로에 수렴하게 하겠다라는 되게 야심찬, 아주 이 사회가 좋아할 만한 그런 비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선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퍼포먼스랑은 상충이 됩니다. 안전한 차를 만들어야 되고 속도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퍼포먼스 카라고 하면은 200km, 300km 넘어야 되고 제로백도 뭐 3초대, 4초대 이런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기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유로 6, 7 이렇게 나오면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니까 페라리 같은 슈퍼카 브랜드들도 출력이나 속도를 낮추면서까지 환경 규제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퍼포먼스는 전기차구나라는 이런 여론들이 이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저희 그 토르의 해머를 디자인한 토마스 잉그난트 CEO께서 볼보 자동차 디자인으로 합류하고 나서 세 종류의 컨셉카를 디자인했는데, 그 중에 쿠페 디자인이에요. 이거를 볼보 자동차의 디자인 언어로 해석한 게 아래에 있는 이미지의 S90 패밀리 세단입니다. 보시면 그 C필러, 그러니까 뒷바퀴 쪽의 바디 그 쉐입이 이 S90과 많이 차이가 있죠. 비교해서 폴스타 1을 보시면 더 스포티하고 더 잘 달릴 것 같은 그 컨셉트 쿠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더 대중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은 볼보 자동차가 맞겠지만, 머신 자체의 디자인, 더 역동적인 그런 디자인에 맞는 것은 폴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위한 디자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는 영상은 차량의 바디에 배터리팩이 결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즐거운 부분이 있나요, 영상에서? 이 단면으로 봤을 때 한글의 모음 오자 형태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가 아니라 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볼트 너트로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리면서 흔들릴 거예요. 근데 폴스타는 배터리팩과 바디를 이렇게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비틀림 강성을 35%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만약에 볼보 자동차라고 하면 안락한 뒷자리를 위해서 이 센터 터널을 조금 더 낮추고 뒷자리 공객들을 위해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텐데, 폴스타는 달리는 성능을 위해서 공간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더 강력한 그런 모델을 퍼포먼스적인 디자인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여러분들이 타시는 폴스타2는 이 가격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그 퍼포먼스라 하면은 빨리 달리고 뭐 잘 멈추고를 넘어서 잘 돌리고 단 1km를 주행하더라도 더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왼쪽에 있는 폴스타 2부터 오른쪽에 있는 폴스타 6까지 앞으로 2026년까지 폴스타의 라인업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폴스타가 이래서 퍼포먼스 브랜드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전기차 전문 업체만 살짝 예를 들어볼게요. 테슬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배터리 제조 업체를 시작해서 더 저렴하고 더 대중적인 차를 차를 판매하는 전기차 전문 업체죠. 리비아는 픽업 트럭 위주 실용적인 그런 전기차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스타는 전기차 전문 업체인데 전기차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고객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전자를 위한 전기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 옆좌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행하는 내가 즐거운 전기차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후의 시간을 통해서 폴스타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어서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폴스타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모터 트렌드 코리아의 안효진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퍼포먼스 토크 주말에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게 된 그 계기가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자동차 전문지 기자 생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취재가 아니라 질문을 좀 받게 됐는데요. 운 좋게 저희가 폴스타2를 가장 먼저 시승한 매체이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저에게 폴스타2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가 아니라 어떤 차인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편하게 보고 느끼신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맞죠, 차장님? 네, 그러니까 원래 편집장님께서 지금 이 모터 대한민국 1등 잡지의 편집장이시다 보니까 뭐 국내 자동차나 수입차에서 많이 섭외가 들어오는데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섭외를 하니까 그동안 거절을 해와셨던 거고 오늘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초대에 응해주셨는데 좋은 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이고 자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에 폴스타2를 처음으로 런칭했는데 아까 뭐 최초로 시승했다고 하셨는데 국내 최초로 시승하셨던 그런 후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 좋게 어떻게 폴스타2를 진짜 항구에서 바로 받아서 시승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처음 그 런칭하는 브랜드의 첫 모델을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하니 저희도 긴장이 좀 많이 돼서 평소에 쓰지 않던 로케이션 매니저까지 막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촬영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여기가 스웨덴인지 뭐 강원도 어딘지 잘 알 수 없지 않으세요? 저희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그 CF 촬영을 위해서 비밀로 숨겨 놓았던 태백의 어디 산 중턱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표지는 전 세계에 있는 PR 담당자들끼리 표지 대결 같은 거 저희 자존심 싸움입니다. 각 나라에 있는 PR 담당자들끼리 너네 지역에 있는 뭐 표지 이렇게 하면서 자랑할 때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표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퍼포먼스 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퍼포먼스 팩을 경험하기 위해서 울릉도에서 아마 그때 모토트렌에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울릉도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폴스타라는 브랜드와 함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그 베이스에 친환경이랑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도 스웨덴으로 서면 인터뷰로 지속 가능성 담당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타이틀을 가진 담당자가 있는 브랜드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울릉도는 탄소 제로 섬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기차 보급률도 국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곳이라 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산악 지형이에요. 와인딩 길도 많고 해안도 많이 구부러져 있어서 퍼포먼스 팩을 시험해 보기에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또 울릉도 가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있으셔도 손을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제주도도 전기차 하면은 되게 친환경적인 도시도 있지만 울릉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좁은 섬에 굽이굽이 긋는 이 영상에 있는 것 같은 길이 많기 때문에 가기는 어렵지만 퍼포먼스를 시험해 보기엔 적합한 장소였고 또 이걸 위해서 또 특별한 분도 섭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예전에 무한도전 레이싱 편에 출연하셨던 유경욱 선수라고 저희 나라에서는 유명한 프로 드라이버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섭외를 해서 또 모셔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유경욱 선수가 체험한 폴스타2 짧게 영상 편집해 왔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집값적인 흔들이 와. 근데 잘해요. 와뭐 장난이 지금. 야 400마리. 야 지금 이 내리막길에서 와 브레이크 봐봐 브레이크. 와 장난 아니야. 진짜 그냥 뽑혀요 여러분. 와 이거 올라오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 제가 탔을 때는 이렇게 브레이킹? 야 이거 봐 그냥 뭐가 이렇게 굴러다니니?
네. 이 영상에서 혹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그런 특정한 장면이 있으신가요? 2박 3일 동안 울릉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 도로가 저렇게 젖어 있었고 저 촬영할 때도 비가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저기 저 안에 탄 스태프들이 저 내리막 와인딩을 찍을 때 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건가? 막 되게 불안해했는데 보통 드라이버분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꼽힌다는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차들을 제가 유경 선수랑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저 폴스타 2를 탈 때 그 퍼포먼스 팩을 탈 때 유난히도 브레이크가 좋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브레이크를 보면 퍼포먼스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는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쉽게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브렘보 브레이크를 지금 폴스타 퍼포먼스 팩에서는 선택을 했는데 이 브렘보라는 브랜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슈퍼카 브랜드들도 납품을 받고 있고 그런 브랜드인데 실제로 전기차로 저희가 서킷에서 촬영을 자주 해요. 근데 이런 유경 선수 같은 전문 드라이버들이 풀 가속을 하시면 2바퀴 이상은 좀 돌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브레이크의 열이 너무 올라서 제동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폴스타 2는 저희가 서킷에서 아직 촬영한 적은 없지만 이 울릉도를 보시면 정말 하루 종일 저 와인딩을 계속 촬영을 했는데도 전혀 큰 문제 없이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당시에 이 시승 이후에 유경 드라이버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경 드라이버께서 국산 전기차의 약간 컨설팅 연구개발분야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때도 서킷에서 2바퀴 정도 들어가면 제동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안 탄다고 하는데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서킷에서 3바퀴, 4바퀴를 돌아도 브레이크 성능이 차이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오늘 경험해 보실 수 있을까요? 소월길 타시면서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올린지 서스펜션인데 올린지 서스펜션이 에르메스랑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뭔가요? 이제 올린지 서스펜션 하면 그 자동차 마니아 분들이 아니면은 올린지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좀 쉽게 그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서스펜션인지 좀 알려드리고자 에르메스의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그 에르메스 같은 그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는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제품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올린즈 또한 내 차에 올린즈 지금 서스펜션 달아볼까? 라고 해서 바로 뭔가 서스펜션을 달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올린즈도 브랜드와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서스펜션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재력이 많은 세계 뭐 탑5 뭐 이런 브랜드라고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올린지를 끼고 싶어도 못 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올린즈 서스펜션이 에르메스급이라고 했는데 네. 루이비통이나 뭐 구찌 이 정도는 아니고 더 위급이라고. 그렇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짜고 치는 이런 거 절대 아닌 거고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팩은 사실 브렘보와 올린즈 그다음에 퍼포먼스 팩 전용 타이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물론 내부의 인테리어에서는 이제 그 골든 시트벨트가 있긴 하지만 이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고 그 자동차의 완성은 타이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올린즈 서스펜션, 브렘보 브레이크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다 내놓으라는 브랜드들을 선택을 했으니까 자동차의 마지막 퍼즐이자 퍼포먼스의 핵심인 타이어 또한 아무거나 끼고 있진 않겠죠? 네, 퍼포먼스 백 타이어는 컨티넨탈 스포츠 컨택 6를 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승하시기 전에 타이어 사이드 월을 보시면 POL이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폴스타 연구원들과 제조사가 만나서 타이어의 특성과 성능을 논의한 후 만든 맞춤 제작 타이어입니다. 좀 한번 잘 보시면 네.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두 가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맞춤 제작 타이어는 다른 브랜드도 있습니다. 폴스타가 특별한 것은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본 모델, 퍼포먼스 팩뿐만 아니라 모든 폴스타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맞춤 제작. 사전부터 연구 개발에 참여해서 제작한 타이어다. 이게 특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차에 대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할 수 없어서 물론 전문가 수준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수트를 입고 저 오늘은 좀 스니커즈를 신고 왔는데 스니커즈를 신는 것과 구두를 신는 것의 만약에 차이를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옷은 그대로인데 신발의 차이로 인해서 그 패션의 성격이 규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폴스타 2가 더 멀리 가는 대중적인 전기차가 되고자 했다라면 타이어와 휠을 더 줄였을 겁니다. 근데 더 기본 사양에서도 퍼포먼스 더 즐길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퍼포먼스 팩 타이어를 포함해서 모든 타이어가 맞춤 제작 타이어다. 요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스타 2 얘기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이어서 앞으로 나올 모델들 폴스타 5와 6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편집장님 작년에 저희가 영국에서 만났죠. 네. 네, 구두드 페스티벌이라고 영국 최대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폴스타가 프리셉트라는 컨셉 모델부터 폴스타 5로 양산형으로 제작되는 과정을 공개하고 있는데 폴스타 5를 보신 첫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폴스타 5를 구두드 페스티벌 힐 클라임을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당시에 위장막이 씌워진 상태였는데 컨셉트카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계승돼서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소감은 탄탄한 약간 근육질 몸매를 빳빳하게 달린 수트 안에 숨겨놓은 그런 완벽한 젠틀맨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폴스타 5는 위장막을 벗은 모습은 아마 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 시기도 아마 올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 편집장님 많은 차를 타보셨으니까 저희는 사실 폴스타 내부적으로는 이걸 파나메나 크기의 그런 스포츠 세단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파나메라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개인적인. 네,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폴스타 6인데요. 폴스타 6를 차우누와 비교하셨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제가 감히 차우누를 한번 언급해 보자면요. 폴스타 6와 그 차우누의 공통점은 외관이 그 눈길을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관이 주는 매력이 어떤 폴스타 모델들보다 뛰어난다고 좀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놓은 모델들이 좀 화려함보다는 심플하고 우아한 느낌이었다면 폴스타 6의 존재로 이제는 약간 인스타그래머블한 주목받는 매력을 즐길 줄 아는 영한 브랜드의 이미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폴스타 6가 지금의 폴스타 단정한 볼보에서 이제 독립하기 시작한 저희 폴스타 2와는 다르게 이 토르 해머도 살짝 분리되고 굉장히 시선을 끄는 그런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것도 아마 곧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폴스타 6는 예약금이 3천만 원인데 한국에서도 15명의 부자분들께서 지금 몇 년째 계약금을 걸어두고 이 차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스타 퍼포먼스 그리고 폴스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폴스타는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의 새로운 스웨그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전기차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폴스타가 말하는 스웨그가 비단 이런 화려한 겉모습에 지나지 않고 새 시대에 새롭게 바뀐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충족할 만한 단단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볼보가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를 대표했다면 앞으로는 폴스타가 영 스웨디시를 대표하며 북유럽의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집장님께서 한마디에 대해서 제가 이 단어를 듣고 나서 생각난 이미지를 오른쪽에 붙여놨어요. 이건 호야라는 그러니까 핀란드의 침엽수림의 저희 디자인 컨테스트 우승작을 실제로 구현해 놓은 거거든요.
이때 몇몇 분들은 돈을 내고 여기서 묵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스웨덴이라고 하면은 추운 지방이니까 옷도 무겁고 짐도 많고 넉넉한 적재 공간, 외건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지금 영스웨디시, 지금 현대 스웨디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핵가족화, 예전에는 대가족이었다면 이제 핵가족화 됐고 그들도 새로운 그런 스웨덴의 전통을 더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핀란드에 있는 코야라는 곳을 한번 묵으시면서 폴스타의 디자인을 한번 영스웨디시 스웩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이렇게 시승 이후에 폴스타 2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이 차장님께 들었던 질문보다 더 많이 질문을 들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디 오늘 이곳에서 폴스타 2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신 영상과 같이 저희 폴스타2 퍼포먼스 패키지에는 고속 주행에서도 극강의 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브렘부사의 디스크 브레이크에서부터 스웨디시 골드 색상의 안전벨트 포인트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이거는 저희 퍼포먼스와 디자인 두 가지 장점을 또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저희 운전자분들이 쉽게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패키지 구매 오너들께 1회 무상으로 제공되는 올린즈사 서스펜션 감도 조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올린즈라는 회사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밖에 없네요. 네. 네, 이제 올린즈 같은 경우는 저희 1976년 그 설립된 역사가 깊은 스웨덴 기업이고요. 이 모터 스포츠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45년 이상 저희 모터 스포츠 그리고 모터사이클, 자동차 산업에 초석이 되었고요. 50개국 이상에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세계 3대 서스펜션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양산 차량에서 순정 제품으로 올린즈 서스펜션이 적용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 람보르기니 아반타도르랑 폴스타의 폴스타2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아반타도르는 생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일하게 폴스타2에서만 적용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폴스타2에 적용되어 있는 올린즈 서스펜션 장점은 크게 이 부품의 경량화와 저희 듀얼 플로우 밸브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감도 조절이 가능한 쇼크 업소버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장점이 결합이 되게 되면 이 아래 노면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운전하는 속도, 레인지에 전혀 상관없이 차량의 안정성과 제어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 영상은 그 쇼크업서버의 단면도입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회색 부분이 저희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이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상하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쇼크업서버 내에는 오일로 이렇게 가득 차여 있고요. 이 샤프트 하단을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이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질문 하나 있는데 이 차량이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면 이 샤프트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움직입니다. 네, 천천히 움직일 때는 여기 파란색 루트로 대부분의 오일이 흐르게 되고요. 그러면 좀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샤프트가 속도가 마찬가지로 빠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빨간색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쇼크업서버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DFV 듀얼 플로우 밸브가 적용된
차량 이제 저희 올린지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저희 루트가 이제 하나 더 생성이 돼서요. 이 모든 속도 구간에서 핸들링이랑 승차감이 더욱 향상되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은 저희 오늘 실습 때 제가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진행하실 저희 조정 노브에 대한 설명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조정 노브를 조정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샤프트 안에 있는 니들이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조정 니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쇼업서버 위 아래로 나눠져 있는 공간을 드나드는 이제 유량이 이제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거든요.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저희 서스펜션 자체가 소프트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서스펜션 자체가 좀 하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운전자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서 소프트함에서부터 저희 하드함까지 조절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앞바퀴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조정 노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만 살짝 돌려놓다고 하시면 따로 공구 없이도 충분히 액세스가 가능하시고요. 네, 뒤쪽 같은 경우는 앞쪽과는 다르게 저희 플로어잭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타이어랑 저희 차체 사이에 작업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작업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 이 두 가지 플라스틱 스크류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 실습 차량에는 제가 좀 보여드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탈거를 해놨고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실 땐 살짝 들어주셔서 위쪽으로 그럼 손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는 이 고무 마개를 빼실 수 있고 그 안에 조정 노브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조정을 시작할 건데요. 이 서스펜션 강도 조절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0점 조절입니다. 저 0점 조절 다 중요한 거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네, 이제 이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이 0 기준보다 조금 더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0점 조절 기준을 초과하게 된 거고 이 상태에서 더 힘을 줘서 돌리지 마시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클릭하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저희 0점으로 맞춰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쪽 보시면 이제 0점 조절이 완료됐다고 하면 저희 운전자가 원하는 세팅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다시피 저희 트랙, 노미널, 컴포트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 주행에 조금 포커스를 두셔서 나는 좀 하드한 서스펜션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저희 트랙 세팅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일반 주행을 조금 더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컴포트로 저희가 세팅을 해서 조금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는 세팅을 저는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목적은 간단하게 저희 차량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올린지 서스펜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한번 실습하시면 이 작업이 결코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 이제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뒷작업을 하시려면 플로어잭 당연히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만인데 이것도? 네, 이것도 있고 공간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옆 세션으로 이동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조정 노브가 위에 있다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거 어디 쪽에 있었던 건지 아실까요? 전면일까요? 후면일까요? 후면, 아시네요. 네. 후면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0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돌리면 이게 망가지니까 더 돌리지 마시고 반대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 클릭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0점을 조절된 상태거든요. 혹시 어렵진 않으시죠? 네. 하고 싶으신 분 혹시 한번 계실까요? 해보고 싶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 나서 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앞쪽에서 진행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영상에서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골드 색상 조절력을 보이시나요? 네, 저기 골드 색상 조절력으로 보이십니다. 타일을 돌려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손을 이렇게 바로 X선입니다. 제가 손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주시고요. 돌려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제가 반대로 돌리고 0점 조절해주겠습니다. 컴포트 조절로 저희가 다 세팅해 놓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만약에 컴포트로 세팅하고 싶으면 18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클릭하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들리죠? 일단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좀 도전을 좀 하셨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뒤쪽으로 이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은 말씀드린 내용처럼 제가 안에 있는 휴전스 커버를 떼어놨어요. 보시기 더 쉽게 제가 작업을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커버로 씌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커버를 제가 이렇게 탈거를 하고 이제 골드 색상의 저희 보이시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계방향을 돌려주시면 제가 0.2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고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돌리고 컴퓨터 세팅 같은 경우는 뒤쪽은 20바퀴 반대 이렇게 돌려주시면 다 조용히 해보시면 클릭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전 잘 들리거든요. 취급할 때는 얼마나 나와요? 출고할 때는 저희 기본 세팅 88로 되어 있습니다. 하려? 네. 제 공장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돌려놓으면 저는 20바퀴 그래서 세팅이 완료됐고 나중에 그거를 바꿔보시면 작업이 완료되겠죠. 어려우신가요? 한번 제가 장갑 드릴까요? 전혀 문제 없고요. 그러시면은 보시면 제가 살짝 도와드릴게요. 아마 여기 보이시죠? 네. 시계 방향이 느껴지시죠? 소리 잘 들린다는 의미 이제 아시겠죠? 네. 끝까지 한번 돌려보세요. 안 돌아가죠? 네. 거기서 더 돌리면 망가지고요. 반대로 살짝 돌린 다음에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되고 원하시는 세팅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네. 딱 20바퀴 돌리니까 걸리네요. 네, 이게 전체 22바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세팅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거고요. 네, 그렇게 닫으시면 모든 작업은 완료.